네, 10시 40분 넘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는 수급 주체,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약간은 줄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네. 자, 오늘 그동안 얘기해 주셨던 순환매 전략, 그 중에서도 좀 파이미셀, 도하 엔지니어링, 오늘 또 자동차까지 잘 움직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오늘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좀 굵고 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도 좀 중요한데, 한번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섞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선 해외 시장이 지금 하방 경직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눈치 보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나스닥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했는지가 또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가 주식 시장에 어떤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반등을 줄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몇 가지 얘기해 드렸었죠. 한번 볼게요. 어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제조업 PMI가 52.8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용이 실업수당이 예상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좋아졌다는 얘기죠. 실직자들이 적었다는 얘기니까. 이 지표가 나왔을 때 이 미국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좋게 나오니까 어쨌든 좌우당간 처음에는 밀려요. 그 밀리다가 이제 나중에는 지금 보다시피 쳐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15분 사이에 완벽하게 다 해주기는 좀 그렇고 핵심 요점만 얘기해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 시장이 이 급락할 때 60분 각으로 장기 이평선이 3, 4형의 모습 한번 예측해 준 거고 됐고, 그 다음에 빠질 때 이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일종의 삼각형 쐐기형 패턴이라 요게 하나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딱 어쨌든 12,000을 찍고 위로 튀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나올 고용이 지금 예상치가 안 좋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지표가 안 좋은 게 왜 좋은 거냐면 파웰의 연설에 답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문단별로 다 해석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로 우리가 봤을 때 지표가 안 좋아야 자이언트 스텝으로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반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의견을 준 거예요. 연설 때문에.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얘기에 시달릴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는 말을 잘 이해하라고 얘기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화면을 안 열어놔서 얘기를 안 하지만 8월 10 며칠 타임이 아마 8월 12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환율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종복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이미 2, 3주 전에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와서 장이 움직이면 다음 수를 보는 거죠. 다음 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 수를 부각을 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미국 장이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쭉 치고 올라갈 때 13,500 근처 쪽에 왔을 때, 이렇게 미국 장이 잘 가면 달러가 104달러 이하로 꺾였어야 되는데 이게 안 꺾인 것 때문에 좀 거시기 하다. 염두하라. 나중에 미국이 이격을 좁히는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게 부각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게 지금 그대로 현실로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이 돼서 빠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반등을 줄 거냐, 추가 하락할 거냐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 나스닥이 12,000 초반 찍고 1, 2, 3, 그러니까 1, 2, 3, 4, 5로 빠질 거냐,
1, 2, 3가 하락 N자로다가 여기처럼 1, 2, 3 반등 주고 1, 2, 3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럼 1, 2, 3 반등 타이밍 1, 2, 3, 4, 5로 빠지더라도 반등 타이밍 이것이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보다 지금 월가에서는 비농이 471이 300K로 나와 있고 528이 여기도 300K로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보다 더 작게, 더 안 좋게 나오는 게 시장에는 단기 긍정, 단기는 긍정, 장기는 부정.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장도 눈치를 보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서 좀 그런데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요새 사람들은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이게 뭐 지나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나스닥이 618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618이면 313점 얼마 오늘 종합이 313점 딱 7 찍었어요. 지난번에 618에 333.5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333.7 찍은 요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 근데 중기,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도 되밀리는 위치.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해외장 하반 경직성, 국내장 눈치 보기. 이 눈치 보기 이유는 빠질 만큼 빠졌고 삼각형 패턴으로 밀린 기술적 특성상 반등의 어떤 이걸 찾고 싶어 한다. 오늘 밤 미국 고용에 따라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이 주초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눈치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이제 종목 얘기 좀 해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시재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사에 이제 네옴시티라는 기사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결국은 도시재생이에요. 오늘 장은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쪽, 최근에 이건 추천주가 아니고 특징주 여러분, 한미글로벌서부터 요런 종목이 또 8월 중말 순서부터 급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게 이제 그 네옴시티 요거 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세아베스틸이나 이쪽 세아 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비철금속이나 이쪽 철강 쪽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건 특징주. 그다음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히림,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 뭐 이런 종목 쪽을 조금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런 건 좀 떠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괜찮고 지금 현재가는 중립이에요, 여러분. 이쪽 네옴시티라고 해서 이쪽이 최근에 좀 잘 가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요새 잘 갑니다. 미국장도 오마이갓 미국장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냥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새 장도 안 좋은데 저는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송할 때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장 보면 알범알서부터 최근에 주도주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모더나가 움직임이 좋으면 파미셀이 움직임이 좋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제약주가 어제 좀 반등 나왔고 엔비디아가 나락으로 갔죠. 그렇죠? 요게 이제 중국하고의 이제 어떤 미국과의 어떤 문제의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어제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제는 다우 쪽에 있는 종목들이 개파락의 양봉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 딱 요 정도 그냥 바로 나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건 제가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반도체 섹터나 이쪽 섹터보다 하반 경직성이 좋아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메타 요런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쪽 콘텐츠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끔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쪽 메타버스도 돌고 돕니다. 옵티시스 같은 경우가 오늘은 또 거래량 증가에 또 하락 추세 돌파하려고 하고, 그죠? 근데 지수가 막 급락하고 그러면 이런 게 안 먹히는데 지수가 지금 정도로만 움직이면 여기서 지수가 급락하고 지금 정도로만 움직이는 거의 기준은
310입니다, 여러분. 그죠? 310 이하로 갔을 때는 이런 종목이 잘 안 먹히고 310을 안 깨고 315 위에서만 움직이면 이런 종목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제약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미셀은 모더나가 세면 이거 잘 간다라고 했고 기술적으로 뭐 13,250에서 13,500 막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도시재생, 메타버스, 제약, 그 다음에 5G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건 머큐리 같은 주식은 특징주 그냥 느닷없이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쳐버리는 주식은 개별주고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애들은 장중에 얘기도 못해요, 여러분. 왜냐면은 종가 나오면 다 밀려 있어요. 대신 어제도 얘기해드렸듯이 KMW, RFHIC, 그 다음에 이제 OE솔루션 같은 게 이제 이중바닥형이고 이건 거래가 더 들러와야 돼요. 어쨌든 간에 5G의 흐름도 좀 좋고 보다시피 오늘 또 레인보우, 어저께는 유일로봇, 오늘은 레인보우 이런 식으로 계속 돌죠, 여러분. 이것도 이격이 떠갖고 지금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눈치 보기 속에서 종목이 세아베스트리나 현대에너지 같은 종목이 오늘은 조금 기존의 종목들이 주춤주춤 거리니까 네옴시티 앞세우고 또 종목들이 순환하고 이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지표가 부진하면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멀리 보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눈치 보면서 오늘 시장은 종목적으로 좀 순환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금요일 날은 좀 좋은 얘기 좀 해주면서 기술적인 특징이나 기법 같은 걸 좀 얘기를 좀 해주고 다음 주 전략 뭐 한 번씩 체크해주고 이럴 것 같아서 조금 더 편해졌는데 일단은 정통 용어부터 쓰겠습니다. 315 안착 체크. 그러니까 지지 여부, 돌파 여부와 안착 체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리를 두고 우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종가에 올려놓으면 안착, 밀리면 안착 실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317쪽으로 오늘 칠 일도 없고 그렇다고 급락시킬 일이 없다라고 하다가 급락하면 좀 그러니까 급락시키기도 힘들고 왜? 아까 미국 고용에 의해 나스닥 시장이 13,740에서 12,000 얼마까지 빠졌죠? 암산이 요새 잘 안 돼요, 여러분. 1,700 가까이가 빠진 거죠, 여러분. 10% 이상이 2주 사이에 급락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330에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동일 조건으로 따지면 10% 이상 빠지면 300을 깼어야 되죠. 분명히, 그죠? 근데 밀릴 때는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서부터 시가상위가 약해서 세게 못 따라가고 내려갈 때는 미국보단 잘 버틴다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15 안착이 심리적인 선이에요. 저 심리적인 선이 왜 중요한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후발주나 종목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보다시피 아까 제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SL은 신고가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죠? 이건이라고 하면 진행자가 이거 신고가 가는 거 좀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어쨌든 SL 오늘이 신고가입니다. 자동차 부품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보단 이 종목은 SL, 화신, 서현이와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해드렸죠. 기똥차게 가죠. 그리고 엊그저께 저는 장이 좀 만기주에 흔들릴 것 같아갖고 부랴부랴 여러분들한테 지지저항 세팅을 해드렸던 건데 이쪽은 더 치고 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까 얘기드렸던 315하고 연결이 됩니다. 315 이상 깨져가지고 밑으로 급락했으면 이런 게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약에 장이 뒤집혀가지고 낙폭과대가 움직임이 좋을 수 있을 때는 조금 등락본주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로 조금 차익실을 하면서 대신 밀리면 적극 매수죠. 우리는 밀리면 뭐 적극 매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종합이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그래서 315 안착 체크에 후발 순환매 섹터 단기 공략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종목은 수익 내는 방법과 어떤 그거에 집중해 드린다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파생 방송을 하면 저는 무조건 하락이라는 얘기도 제가 제 입으로 많이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8월 10며칠 타이밍부터 유독 현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다시피 8월 달에. 대신 현금을 챙기시오라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세 번째 3일 정도 뒤쯤에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매도 의견을 강하게 주고 싶은데 그걸 매도 의견을 줬더니 뭐 이종복이가 매도 의견 줘서 빠졌다라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매도 의견 얘기 안 하고 별로로 보인다, 뭐 중립 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말을 방송 3일째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게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죠. 시장의 분위기와 대형주의 흐름은 분명히 매도인데 그걸 매도하라고 하기는 좀 깝깝하고, 자 그다음에 종목들은 기똥차게 움직이는데 현금 확보하시오라고 하면 지금 그 날라갔던 그 종목들, 가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뭐 종목들 좀 수익 난 것들 가끔 올라가거든요. 보다시피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종목들이 기똥차게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종목, 기똥차게 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에 집중을 한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수보단 종목, 이게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상호간에 아마 이루어올 거예요. 그리고 8월 29일 날은 VOD 제목이 현금 확보예요, 여러분. 대신 후발주 현금 확보. 그죠? 그리고 종목은 공략. 똑같은 얘기. 그래서 9월 달은 오늘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지표하고, 그 다음에 13일 날 CPI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두 개의 어떤 변곡점이 아마도 이제 9월 달 전체가 결정될 거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후발, 순환 섹터, 단기 공략이 중요한 겁니다. 단기 공략하면서 지표 딱 나온 거 보고 방향 잡히면 그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밤에 미스터 진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